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알찬 농업, 농촌 소식을 전하는 농정 매거진 남수명 아나운서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들판은 어느새 튼실하게 여문 겨이삭이 고개를 들고 농부들의 손길은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맘때 농사는 관리가 곧 수확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 작은 정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농업인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소식, 알짜 정보들 한가득 준비했습니다. 태풍과 폭염이 반복되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농작물은 물론 축산과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농사는 기다림의 예술이라고도 하죠. 긴 시간 공들여온 만큼 이 여름도 슬기롭게 이겨내실 수 있도록 농정 매거진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생생한 현장 이야기부터 농업 최신 기술, 정책 정보까지 8월 농정 매거진 지금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총 규모는 2,934억 원인데요.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부터 식품 물가 안정, 농업 기반 확충까지 농업인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항목들로 채워졌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농업재해 예방인데요. 최근에는 예년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길어지는 가뭄 같은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면서 농작물의 피해도 늘고 있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 4가지 재해 예방 사업에만 1,438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816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후된 저수지나 용수로, 배수로 등을 정비해서 가뭄 홍수 피해를 줄이고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또한 배수 개선 사업에는 25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특히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저지대 농경지나 논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이죠.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도 1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건 해안 지역 농지를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방조제는 말 그대로 바닷물을 막는 큰 둑인데 이게 무너지면 농경지가 바닷물에 잠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수가 꼭 필요하죠. 또한 농촌 용수개발 사업에는 222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가뭄 시기를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인데요. 한마디로 이번 재해 예방 예산은 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예방 중심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총 224억 원이 배정되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이나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가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시설 복구에 쓰이게 됩니다. 특히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한 산란개 시설도 정비된다고 하니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농식품 물가 안정 예산입니다. 요즘처럼 식재료 가격이 오르내릴 때 생산자도 소비자도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조절하기 위해 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중소식품기업 생산비 부담을 낮춰서 가공식품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고 결국 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콩수급 안정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만 톤 규모의 국산 콩을 연내 추가 수매해서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요가 갑자기 몰릴 때를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 규모가 무려 1,021억 원인데요. 콩은 두부, 된장, 두유 같은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이다 보니 이런 대응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시장 전체가 안정될 수 있겠죠. 후계농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예산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후계농 육성 자금의 2차 보전 항목에 6억 원이 추가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농기계나 시설을 살 때 정부가 일부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는 건데요. 농업에 뛰어드는 젊은 세대를 응원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총 45억 원이 배정되는데요. 중소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반을 다지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물류비,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물론이고 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홍보 사업에도 활용된다고 하네요.
이번 추경 예산은 재해에 대비하고 농가를 보호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촌의 미래를 키우는 데까지 꼼꼼하고 균형 있게 편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이 빠르게 집행돼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필요한 곳에 알맞게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여름 비는 참 무심하게도 많이 내렸습니다. 물에 잠긴 농작물, 무너진 둑과 축대, 침수된 저장고와 기계들까지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농민 여러분은 멈추지 않고 다시 땅을 일구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장맛비가 물러나면 곧이어 본격적인 폭염이 다가오는데요. 하루 평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날이 연이어 이어질 수 있고 이럴 때 작물은 생장을 멈추거나 심한 경우 고사하기도 합니다. 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기팬과 냉수 공급, 바닥 습도 조절, 그리고 가축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사료 급여 시간과 양도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인 본인의 건강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짧은 시간이라도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늘 그렇듯 농민의 계절은 자연이 아닌 끈기와 인내로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여름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땀 흘리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지금 이 계절이 조금 버겁더라도 다시 자라고 다시 열매 맺는 흙의 힘을 믿고 함께 견뎌내 보겠습니다. 그 곁에 늘 농정 매거진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비와 함께 바람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일단은 배수로를 잘 정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가 그친 후라든지 이럴 때 병해충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에 혹시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게 잘 묶어주고 고정해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농작물에서는 이제 병해충이 발생이 많고요. 또한 가축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의해서 이제 폐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기가 잘 통하게 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시설 내고 환경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폭염 시 행동 요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렇게 대응해 주세요.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는 기상 상황을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폭염특보의 기준 중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됩니다. 야외 작업을 할 때에는 폭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이 넓은 모자 착용,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입니다. 나홀로 작업은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고 야외 논밭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쉼터도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환기를 통해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세요. 작업 중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자주 물을 섭취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에서 오후 5시에는 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폭염 시 농작물 및 가축 관리,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물대기로 적당한 토양 습기를 유지해주고 채소의 경우 이랑피고 차광망 설치로 지온이 상승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과수는 과실비대 불량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미세살수 장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가축들도 열사병 위험이 높습니다. 축사한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단열, 차광, 송풍 등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축에게 깨끗한 물을 자주 그리고 충분히 공급해주세요. 또한 사료가 변질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폭염 속 농사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행동 요령을 잘 참고해서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요즘처럼 지치기 쉬운 여름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바다나 계곡처럼 북적이는 곳 대신 자연 속에서 조용히 쉬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치유농장이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 치유농장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회복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 특별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농촌의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휴가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정신건강이나 만성질환 관리, 심리적 안정 등에 관심 많은 분들이 일부러 또 치유농장을 찾기도 한다는데요. 올여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농촌의 치유농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도시에서 사니까 흙을 밟을 일이나 또 자연을 볼 일이 사실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를 알게 돼서 오게 됐는데 아이들이 좀 자연에서 자유로움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농장은 싱싱한 과일들과 향기 나는 허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건강하게 수확을 하고 피자를 만든다거나 샐러드나 혹은 모히또 음료를 만들어서 다양한 감각을 좀 깨워주는 활동을 첫 번째 활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 오시면 신기한 알로에도 직접 수확해보고요. 모종도 심어볼 수 있고요. 초콜릿이나 청 만들기나 샴푸나 스킨, 화장품 만들기 다양한 체험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북 북부 지역은 유례 없는 대형 산불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 속에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순식간에 마을과 살림을 집어삼켰죠. 그 불길 앞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맞섰던 사람들, 바로 우리 소방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불은 단지 숲과 집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터전, 지역 경제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웠는데요. 찾는이 없는 거리, 멈춘 축제, 움츠러든 지역 상권 등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에는 안타까운 정적만 감돌았죠. 하지만 다시 여름이 되어 숲은 조금씩 푸르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새롭게 움트는 희망처럼 경북 북부 지역도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경북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상에서 시작된 산불이 도산서원, 병사산 인근까지 오다 보니까 예천 소방서에서는 동원된 인원 장비를 운영하고 언론 대응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일간 계속된 산불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그 피로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디서 넘어올지 모르는 이제 산불로 인해서 그 불안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건조한 기간에는 이제 논밭 소각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등산할 시에는 불이 날 수 있는 학이라든가 가연물들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산불은 100% 진화가 된 상황이고 국민들이 이제 산불 복구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는 뭐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힐링하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산불로 인해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못 보냈는데 이번 주말에 가기로 했거든요. 같이 가실래요?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한 농촌 여행이라 더욱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누군가는 따뜻한 음악을 들을 때, 누군가는 자연 속에서 거닐 때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동물과의 교감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특별한 치유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동물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잊고 지낸 감정을 깨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처방전보다 진심 어린 교감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런 교감은 단순한 위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청소년,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르신,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동물 체험을 넘어 정서치유 프로그램, 복지시설, 학교 현장에서도 동물과 함께하는 치유가 하나의 돌봄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들은 그저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조용하고 깊은 위로는 때로는 말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어쩌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이처럼 단순하고 진심 어린 교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동물복지과에서 동물교감 치유를 연구하고 있는 치유걸 양가영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물교감 치유는 엔돌핀이다. 사랑과 생명이 만나 만들어내는 마음의 엔돌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보통 텃밭, 허브, 식물 체험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 말, 염소, 토끼, 닭 등 축산 동물도 사람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단지 귀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밥을 주고 쓰다듬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생명을 돌보는 행위 그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동물과의 교감은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을 완화시켜주고 자존감과 감정 표현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교감 치유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하루의 피로가 쌓인 몸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 또한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려견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이미 복지시설, 특수학교, 보호센터 등에서 장애아동, 치매노인, 정서적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은 단순히 치유라는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가기를 싫어하던 아이들이 토끼나 닭에게 먹이를 주고 분변을 치우기 위해 스스로 일찍 등교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책임을 맡아본 적 없는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생명이 있다는 이유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아지를 무서워하던 아이들은 처음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도 하는데,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관찰하고 나누는 이야기, 강아지들의 꼬리 흔들림, 앉는 자세, 눈동자의 방향을 보고 저건 기분 좋은 거야 라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동물을 통해 비언어적 소통을 익히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해외의 교정시설에서는 말을 기르며 돌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소자들이 삶의 책임감을 배우고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한 말에 눈빛을 마주하고 물을 주고 청소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감각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과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도 놀라운 말없는 교감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개는 말하지 않아도 아픔을 알고 마음을 닫은 사람은 그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는 말도 약속도 없지만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렇듯 동물은 단순한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회복하도록 이끄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감이고 반려견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순간입니다. 동물교감 치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특히 발달장애 아동들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치매 노인, 청소년들 등 마음 건강을 위한 분들에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물 기반 치유가 간접적인 정서 환기를 유도한다면 동물은 직접적인 감각 자극과 감정 교류를 통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특히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등 여러 감각이 동시에 자극되면서 심리치료와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임상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수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인증 치유 농장을 방문하시거나 복지기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바우처 제도와 연계되어 더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물교감 치유는 개인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산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젖소와 송아지를 활용한 목장형 치유 프로그램, 염소나 말과 산책하며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토끼나 닭을 활용한 어린이 동물교감 교육까지 이 모든 것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자원이자 지역 관광 컨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분야에서는 치유에 적합한 반려견을 선발하고 훈련하며 관련 서비스, 예를 들어 펫테라피, 반려동물 행동관리 등을 연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새로운 치유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은 언어적 접근보다 촉감, 시선, 리듬감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반려견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호흡, 시선 맞춤 등을 활용한 비언어적 교감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 활동에 참여하는 동물들 또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를 돌보며 회복하는 진짜 교감, 그것이 우리 국립축산과학원의 지향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물교감 치유는 엔돌핀이다. 엔돌핀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동물과 교감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서로 건네받고 도움이 되는 사랑과 생명이 만나 만들어내는 마음의 엔돌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함께 회복하는 관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람이 웃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송아지가 눈을 감고 다가오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진짜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교감 치유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정서적 안정과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정책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는 옹가리 정책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작 18개월 아기입니다. 오늘도 댕댕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개월 댕댕이 누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집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 새롭네요. 저도 전문가님과 밖에서 차려입고 보니 새로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최근에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동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병원 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둘 중 한 곳에만 표시하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홈페이지에만 가격을 올린 곳은 어르신들이 미리 확인하기가 참 어려웠죠. 또 병원 안에만 표시하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불편함도 있고요. 아, 그런 불편함이 있었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올해 8월부터는 동물 진료비는 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10월까지는 병원들이 준비할 기간을 준다고 하고요.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실해지는 거죠. 네,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니 정말 의미 있는 변화로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집에서 봬요. 지금까지 온가리 정책의 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변덕이 심하죠.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기온 변화도 심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땅을 읽고 하늘을 살피며 한 해 농사를 지켜내는 농업인이 있기에 우리의 식탁도 풍요롭습니다. 8월의 농촌, 그 뜨거운 시간을 보낼 농민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농정 매거진은 수확의 기쁨도, 기상이변 앞의 걱정도, 정책의 변화도 농업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농업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농정 매거진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